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기체의 성질에서 압력에 대한 개념부터 해가지고 배울 건데요. 대충 끝에서 끝까지 다 나오네? 오케이. 대충 끝에서 끝까지 다 나오네요. 자. 압력. 영어 기호로 프레스, 누르다라는 뜻 있죠. 프레스, 프레셔. 그래서 P라는 것을 기호로 쓰고요. 압력이란 과학적인 압력이면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고 있는 그 면을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자,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문장이나 비례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때 기준값이 분모다, 분자다? 항상 기준이 분모로 가는 겁니다. 변하는 값이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문장에서 단위 면적당 이게 기준이잖아. 얘가 뭐다? 분모가 되고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게 변량이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된다?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공식을 뽑을 수 있죠. 그래서 P라는 것은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보통 우리는 A를 면적이라고 하고 요거를 힘, 요게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원래 뉴턴 퍼 미터 제곱을 기본으로 쓰거나 혹은 우리가 압력과 관련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이라는 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어떤 면적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할 때, 결국 무슨 소리다? 공식 그대로 생각해 보면, 같은 면적의 힘이 커져도 압력이 커지는 거고, 그지? 같은 힘일 때는 면적이 어떻게 되면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그림 봐봐. 그 교재의 그림 보면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같을 때 스펀지 위에 블럭을 올려놓은 나무 블럭을 올려놓는데 한 개 놓고 두 개 놓고 바닥을 누르는 나무 블럭의 면적은 똑같잖아. 근데 블럭을 두 개를 쌓으면 누르는 무게, 즉 힘이 두 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이 파고 들어갔죠. 그치? 오른쪽 그림은 어때? 똑같은 나무 블럭인데 하나는 눕혀놓고 하나는 세워놨잖아. 그러면 어떻게? 바닥을 누르는 면적은 세웠을 때 좁아지죠.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그 압력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 아들내미하고 아들내미는 너무 발 사이즈가 너무 크게 차이나. 선생님 와이프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선생님이 몸무게가
우리 와이프도 좀 통통하긴 하지만 훨씬 더 무겁단 말이야. 그럼 누구 발자국이 더 깊게 박힐까? 그치, 내 발자국이 더 푹푹푹 박히겠지. 둘 다 운동화 신고 간다면. 근데 선생님 집사람이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고 갔다면, 모래사장에 구두 신고 가는 건 정상이 아니긴 합니다만, 만약에 구두를 신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치. 굽자국이 푹푹푹푹 박히겠지. 왜? 면적이 좁으니까. 그래서 요 개념, 실제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연필이나 이런 거, 빛 좋은 거 있네. 여기랑 요렇게 누르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양쪽에서 눌러지는 힘은 같아진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아프다? 뼈쪽 한쪽이 더 아프잖아. 그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압력.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서술형 내기 딱 좋죠. 일상의 적용, 생활의 적용, 과학에. 일상에서 압력을 크게 시키는 요령과 압력을 작게 시키는 방법의 예시들을 하나씩 대면 된다고. 못이 크게 하는 거. 못 같은 거. 못, 그치. 못, 이쑤시개. 송곳, 그 다음에 칼. 음식 썰 때. 회칼 같은 거 되게 날카롭게 칼을 연마하시잖아요. 왜? 그래야지. 잘 잘리니까. 그치. 정확하게 잘 잘리니까. 잘 파고드니까, 살을. 또 우리 스케이트나 썰매 있죠. 얼음에서 타는. 얘네들은 결국 뭐냐면 얼음판 위에 우리가 스케이트 날을 딛고 딱 서잖아. 그럼 우리 몸무게가 스케이트 날 그 좁은 곳에 압력이 집중이 되겠지? 물질의 상태 변화, 우리가 지난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 친 법이죠.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온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단 말이야. 뭐도 있다? 압력도 있다. 특히 물은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물이 돼요. 유일하게. 고체의 압력을 가할 때 액체가 됩니다. 다른 애들은 액체의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되거든. 물만 반대로 가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면 스케이트 날에 실린 무게 때문에 날이 닿는 부분에 얼음이 어떻게 된다? 녹아서 물이 돼요. 그 물 때문에 스케이트 날이 미끄러지는 거야. 그러고 지나가면 이제 그 물이 이제 싹 얼어붙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타는 그런 데는 계속 녹을 거 아니야. 그럼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해, 한 번씩. 사람들 나오세요 하고는 그 기계로 쑥 밀고 가지. 싹 한번 긁어주잖아. 그게 그거예요. 못, 송곳, 칼, 스케이트나 썰매. 이런 거는 면적을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기 때문에 유용한 거죠. 그럼 반대로 압력을 작게 하는 예는 뭐가 있을까? 압력을 줄이는 방법. 갯벌에서 쉬는 그런 장화. 그치. 장화는 좀 아닌데, 그 널배라고 있어요. 그 꼬막이나 바지락 캐시는 그 체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상한 널빤치 같은 배에다가 이렇게 대고 쭉쭉쭉 밀고 다니잖아. 왜? 그치. 그 다음에 캐터펄트. 그 탱크나 자주포나 포크레인 바퀴 어떻게 돼 있어요? 무한궤도에 돼 있지. 그 무한궤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다? 그치. 땅에 닿는 면적을 넓혀서 땅에 가해지는 압력을 어떻게 한다? 줄이는 거지. 그리고 화물차, 버스, 크고 무거운 차일수록 바퀴 수가 왜? 안 그러면 압력 타이어가 터지니까. 널배, 캐터펄트, 화물차의 바퀴 수. 요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못에 물이 뭉툭한 부분도. 요런 것들에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좀 썰렁개그 중에
그 이과에 재능이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개그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갈릴레이랑 뉴턴이랑 파스칼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술래가 누구였냐면 갈릴레이가 술래였어.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제 나무에 갈릴레이가 이제 술래니까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헤알리고 있겠죠. 갈릴레이. 그러자 이제 도망쳐야 되는 게 뉴턴하고 파스칼이었단 말이야. 파스칼은 막 가서 나무동물 뒤에 파스칼은 이렇게 이제 딱 숨었어. 그러자 뉴턴이 도망치는 파스칼을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뉴턴이 어떻게 했느냐. 바닥에 사각형을 딱 그리고 거기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갈릴레오가 100을 헤아리고 이제 찾을 때가 됐잖아. 99, 100 찾는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지금 누가 있어? 사각형 안에 서 있는 뉴턴이 있잖아.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제 뚜벅뚜벅 가서 뉴턴을 딱 잡으면서 뭘 했느냐. 파스칼, 네가 술래다 이랬어요. 파스칼이요? 뉴턴을 잡으면서 술래, 이제 파스칼, 네가 바로 술래다 했단 말이야. 왜 그랬게? 모르겠어요. 이거 바닥 넓이가 1제곱미터라서 그래요. 바닥 높이가 가로 세로 1m씩이라서 그래요. 왜? 1제곱미터에 뉴턴이 혼자 서 있잖아. 제곱미터에 뉴턴이 서 있으니까 파스칼 아니야. 이과생용 개그입니다. 딴 데 가서 하면 욕먹습니다. 이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기억하라고. 자, 문제는 봐봐. 송곳, 칼, 널배, 캐터펄트 전부 다 고체잖아요. 빌어먹을. 흐르는 액체나 기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 근데 기체는 압력을 어떻게 만들죠? 흐르는데, 확산하는데. 우린 지금 기압의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공기는 압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칠판을 지울 테니까 일단 요거까지 필기 좀 해보자. 자, 기체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래 고등과정 통합과학에 가면 배우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운동과 충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어떤 벽에 기체 입자가 쭉 날라와서 벽에 부딪히잖아. 그럼 얘가 벽에 튕겨 나올 거 아니야. 이 벽에 와서 부튕기면은 그 튕기는 순간 이 기체 입자와 벽은 서로 뭐를 주고받게 된다? 그렇지. 힘을 주고받게 되고 이 힘 때문에 이 기체 입자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돼요. 대신에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탕 튕겨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교실 안에 어떤 공간 안에 기체 입자는 어떻다? 졸라 많다. 졸라 많다. 어느 정도로 많냐면 나중에 이제 네가 고등과정 화학을 언젠가 배울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중등 과정부터 이제 단계 배우고 나면 1기압 기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동그라미 23개 만, 억, 조, 경, 해 하고 3개 더 의 기체 입자가 고작 22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페트병 11개, 생수통 11개. 생수통 11개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졸라 많다는 게 말이 되죠. 걔네들이 아까 우리 물질 상태일 때 뭐라고 했다?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운동한다. 지 맘대로 막 운동하면서 벽에 퉁퉁퉁퉁퉁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거야. 사실 그걸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 공기의 압력이라는 거야. 그때 부력할 때 내가 수압이라는 개념 가르쳐 줬잖아요. 기억하지? 그 비닐 장갑 끼고 세숫대에 물 떠놓고 손 싹 집어넣으면 물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비닐 장갑을 네 손에 쫙 붙여줄 거라고. 공기도 그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힘이 물보다 약한 거죠. 그게 압력인 거야. 그 기체의 압력은 바로 일정 면적의 기체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다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충돌이라는 개념이에요. 부딪히면서 그 압력을 만들어 낸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봐봐. 기체 입자 운동은 모든 방향으로 매우 자유롭게 불규칙적으로 날아다니잖아. 따라서 기체의 압력도 어떻게? 그치.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어떤 똑같은 통 안에 기체 입자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언제 더 압력이 강하다? 그렇지. 그래서 대략 똑같은 사면체를 그려본다고 할 때 이 안에 이제 똑같은 공기 입자가 들어있다고 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 10개 들어있고 여기에 100개 들어있으면 벽에 부딪히는 횟수도 몇 대 몇이 있다? 아마 대략 1대10. 그렇지. 1대 10이 되겠지. 그냥 생각해봐. 요 공간에서 이쪽에서 한 개 있을 때 이 박자라고요. 두 개 있으면 통통통통통통통 100개에서 두두두두두 맞죠? 그래서 이 기체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압력이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자, 압력이 커지려면 첫 번째 입자 개수가 많거나 같은 입자수라고 한다면 용기의 부피가 작거나 입자수가 많거나 용기의 부피가 작거나 혹은 그치 왜? 그치 부피가 작아지면 좁아지니까 충돌이 늘겠죠. 얘도 운동이 많아지니까 충돌이 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는 입자수와 용기의 부피와 온도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가면 이거를 배우게 돼요. 오늘 아마 끝날 때쯤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N이 입자수, T는 템퍼레이처니까 온도, P는 압력, V는 부피. 요 값이 일정하게 돼요. 오케이? 요건 이제 나중에 오늘 결과, 최종 결론일 건데 요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찌그러진 축구공 아니면은 사실 축구공 처음에 사면 공이 이렇게 빵빵하게 바람이 안 들어있는 게 더 많잖아요. 자, 찌그러진 축구공을 사면 자, 찌그러진 공에 바람을 넣으면 자, 공기를 주입하면 입자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안쪽에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저절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뭐다? 충돌수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거지. 공을 밖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가려는 압력이 더 커지니까 공이 어떻게? 점점점 부풀어 오르겠지. 언제까지? 양쪽의 힘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같아지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부력할 때 이야기한 거를 살짝 응용하자면 이 공을 아니면 탱탱공을 물속 깊은 데 가져가면 공은 더 탱탱해질까 좀 더 말랑해지는 느낌이 될까? 공이 부피가 커질까 찌그러들까? 그치. 왜? 그치. 물 밖에서 눌리는 압력이 더 세니까 그 힘이 다시 밸런스가 같아질 때까지 쪼그라들겠죠. 요렇게 평행이 된다. 자, 요거 마저 필기하세요.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을 하나 더 배우자면, 자, 심화, 대기압, 대기압이란 지표 부근, 원래는 해수면을 말합니다. 에서의 기압을 대기압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되게 신비로운 현상이 그거 있잖아. 컵에 물 담아놓고 종이 덮고 뒤집고 손 떼면 안 떨어지죠. 안 해봤냐? 좀 이따 해볼게요. 좀 이따 살짝 보여줄 만한 거리가 있겠네. 안 쏟아집니다. 종이만 좀 빡빡하면. 그게 이제 공기의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기, 대기권의 공기는 1000km 높이의 압력이고요. 이걸 가지고 물기둥을 세우면 약 10m 정도 높이가 나오고, 액체 중에 가장 밀도가 큰 액체 중에 뭐가 있냐면 수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은 기둥을 세우면
약 76cm 높이의 압력이 나와요. 여기서 얘네들을 계산해 보잖아. 물기둥 약 10m가 10의 5승 파스칼이라서 약 이게 약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압력 기상 예보할 때 말하는 기압이 몇 헥토파스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거예요. 보통 우리 지표 부근에서의 압력은 평균 값이기 때문에 원래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수온,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한 거거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기둥의 높이 이게 760 mm Hg라고 하는데 요 전체를 보통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해요. 요게 1기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요 내용을 한쪽에 좀 필기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필기. 자,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에 대가 되게 민감한 물질의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원래 보일이 이 관계를 연구하려고 이걸 연구한 게 아니에요. 원래 보일은 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소 원자 개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입자냐 입자냐 어떤 에너지나 기운처럼 연속된 그런 흐름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연하게 찾아낸 규칙성이 바로 이 보일 법칙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세 이전, 고대 그리스 때부터 중세까지 연결돼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물질은 원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소라는 게 원자라는 입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성질이나 기운을 뜻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물질은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톰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어. 현재 우리가 원자를 아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아톰의 뜻이 쪼개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에스트로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검은 반주 있고 머리 이렇게 삐쭉삐쭉 해가지고 이렇게 날라다니는 로봇이 있다고. 걔 이름이 아톰이야. 쪼개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적인 기운으로 물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둘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과라는 녀석이 있어. 이 사과를 계속 쪼개다 보면 데모크리토스는 더 이상 우리가 못 쪼개는 원자라는 아톰이라는 알갱이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쪼개다 보면 그 기운이 흩어져서 농도가 옅어져서 우리 눈앞에서 뿅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입자로 이루어진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체는 그 공간이 되게 크다는 설명이 되죠. 소리는 누가 전달하고 열은 누가 전달하냐? 빈 공간인데? 에 대한 대답을 그 당시 데모크리토스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로 넘어가는데, 보일은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요렇게 그 당시 이제 보일 시대쯤 되면 유리가 이제 되게 많이 일상생활이나 과학 실험 등에 많이 쓰여지게 됐어. 유리관을 요렇게 U자로 휜 뒤에 여기에 수은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엔 어떻게? 공기가 채워져 있겠지. 응?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수은을 계속 더 부어 넣는 거라. 그럼 이 수은의 무게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압축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면 여기에 계속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지. 뭔가가 뿅 하고 나타나야 되죠.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실험 과정에서 바로 이 보일이 찾아낸 규칙성이 이쪽에서 더 누르고 있는 압력과 지금 이쪽 반대편에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있겠지. 이 둘을 곱한 값이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다. 응?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더라. 언제? 온도를 일정하게 둔다고 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고 할 때, 그때 일정량의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그 기체의 부피의 곱이 어떻더라? 일정하다. 이게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압력과 부피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가 되죠. 같은 쪽에 있으니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온다? 세로축의 압력. 여기는 가로축의 압력을 줬네. 똑같이 하자. 가로축의 압력. 세로축의 V, 부피를 주게 되면 특정 온도에서 이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로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반비례로 나온다는 건 뭐다? 봐봐. P1, V1 요거죠. P2일 때 부피 V2지. 요 사각형 넓이가 되겠을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와 어떻다? 같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 장치, 이 법칙을 설명하는, 여기 지금 우리 탐구 실험 있죠, 이번에. 탐구 실험 그림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똑같은 두 개의 피스톤 실린더에 대한 실험이 보이는데, 자, 요 뒤에 우리가 샤를 법칙도 배울 거거든.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봐봐.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추의 개수가 어때요? 우리 그림에 보면 다르지. 여기 요 추의 개수가 뜻하는 게 바로 뭐다? 압력인 거죠. 요 밑에, 이 피스톤 밑에 기체가 들어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 부피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여기 부피를 자세히 보면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입자가 들어있잖아. 양쪽의 입자 개수가 어떻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입자를 보면 그 입자가 운동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꼬랑지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도 이렇게 꼬랑지가 달려있잖아. 기체들에. 양쪽의 꼬랑지 길이가 어떻다? 같아요. 자, 봐봐. 그럼 요 실험에서 봐봐. 봐봐. 알갱이 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수니까 양쪽이 똑같게 나오고, 알갱이의 꼬리는 그 알갱이의 속력, 즉 입자 운동을 나타내고 그게 똑같게 나와요. 여기서 뭐? 무게 추의 개수가 바로 뭐? 압력은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A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 크잖아. 그때 그 피스톤 아래의 공간 크기, 즉 이게 기체의 부피죠. 이건 어떻다? 요걸 내가 봤는데 부피가 VA가 크고 압력이 PB가 크지.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 요렇게 계산식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보일 법칙에 대한 예시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타고 이륙하면 귀가 어떻게 돼요? 멍멍해지지. 차 타고 산에 급하게 올라가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귀가 멍멍해져요. 앞 빌딩 되게 높은 중수 한 방에 올라가도 귀가 멍멍해져요. 자,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 어항에 올라오는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올수록 부피가 커져요. 우리가 놓친 헬륨 풍선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커지다가 터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다? 외부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크기가 변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된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일 법칙을 이야기한다면, 즉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근거가 바로 뭐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곱이 일정하다, 혹은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오케이? 일단 여기가 요거 필기. 그럼 하나 더. 자, 기체의 부피와 관련한 것 중에, 자, 온도와 부피 관계가 나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아까는 압력과 부피 관계지, 지금은 온도와 부피 관계잖아.
그러면 나중에 시험 칠 때 네. 앞에 거 4개에 요거 하나를 썼거나 이거 예시 4개에 앞에 거 하나를 섞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을 물어보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는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샤를 법칙이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진동 다 꺼져 있는데. 샤를 법칙이고, 그럼 아까 우리 보일 법칙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갖고 갔잖아요. 그럼 이 샤를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 압력. 그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틀 안에서 바로 뭐다?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온도에 비례한다가 나오는 거야. 샤르르라는 과학자가 압력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정확하게는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그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일 때 부피를 기준으로, 자 봐봐, 1도 상승할 때 네. 273분의 1배씩 그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요 내용을 식으로 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T도씨일 때의 부피는 0도씨일 때 부피 더하기 273분의 1 곱하기 V 0도씨 곱하기 T 도씨가 되는 거야. 설명하자면 0도씨 부피에서 T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0도씨 부피 비율로 증가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1 플러스 273분의 T도씨가 돼요. 자,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정비례라기보다는 요렇게 나와요. 원점을 지나는 건 아닌데 요렇게 되고 요거 기울기가 273분의 1인 거야. 요거 기울기가 가로축의 섭씨온도, 세로축의 부피인데, 그럼 우리 요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나? 온도가 계속 줄어간다면 언제 0이 될까? 언제가 0이 된다?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0이 됩니다. 사실 여기가 뭐냐면
절대 영도라는 곳이에요. 이 온도 이하로 온도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 와, 졸라 춥다. 마이너스 100만 도시다. 마이너스 100만 도라는 온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73도 관계. 네, 과학적으로요. 근데 사실 저 온도조차도 도달을 못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저 온도야.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온도인 거지 실제로는 저거보다 높습니다. 우주 공간에 아무런 빛도 에너지도 도달되지 않는 곳에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예요. 그거보다 낮은 온도는 현재 없어요. 관측된 바로는. 자, 그러면 이 샤를 법칙은 즉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그 피스톤 실험 장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자, 똑같은 피스톤에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체의 부피가요. 자, 봐보세요. 위에 무게추 개수가 어떻다? 같은 무게추가 위에 실려 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 개수도 어떻다? 그치. 대신에 뭐가 다르다? 이 경우는? 알갱이 입자 그 속도, 속력. 얘가 어떻다? 알갱이 크기나 다 똑같은데 얘가 꼬랑지가 길죠? 네. 네.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아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된다? 입자수가 일치하고 네. 무게추 즉 압력도 일치하죠. 근데 뭐다? 입자의 꼬리 길이 즉 입자 운동이 A보다 B가 크죠. 이 말은 뭐다?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소리야. 요거는 소문자 V, 운동 속력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A보다 B의 부피가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참고로 살짝 심화 이야기하자면 원래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 안 쓰고 절대 온도를 쓰거든요. 절대 온도 단위는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켈빈은 어떻게 구하냐면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켈빈 온도로 가로축을 놓고 기체의 부피를 확인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이 그래프는 뭐를 지나는 그래프로 바뀐다?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체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켈빈 온도를 과학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샤를 법칙과 관계되는 영상 첫 번째 거에 별표 치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돌아오죠. 저건 이제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 입자가 열을 받아서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벽을 부딪히는 힘이 더 많아져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찌그러진 부분을 복구시켜 주는 거지. 근데 풍선 같은 경우도 따뜻한 데서 더 팽팽해지고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도 여름에 더 높아지고 그릇 겹쳐 설거지한 그릇 안 빠질 때 안쪽에 끼인 그릇은 찬물에 담그고 바깥쪽에 그릇은 따뜻한 물에 담궈서 열팽창을 시키거나 그냥 따뜻한 물에 놔두면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면서 두 그릇을 서로 밀어내서 뽑아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열기구 같은 경우 우리 열기구나 풍등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램프로 불 붙이면 그 열기로 인해서 데펴진 공기가 팽창해서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근데 뭐 물 같은 경우도 그런 저런 것들이 된다. 자, 요거 마저 필기합시다.